안녕하세요. 미녀들의 천일야사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토끼를 거북이로 또 고개 숙인 남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드리는 한의사 안상원 원장입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온 다리아입니다. 네, 저는 만큐입니다. 네, 오늘 저희 셋이서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바로 속궁합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성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지만 또 되게 좀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또 술자리에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또 이렇게 너무 재밌는 얘기 주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건데요. 우리 다라님, 혹시 다라님은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는 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속궁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네, 한국에 와서 들어봤죠.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속궁합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친구들끼리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얘기할 때 네네. 약간 은밀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러시아는 어때요? 러시아에서는 아예 그런 성적인 얘기가 좀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친구들끼리 또 그렇고 뭐 보통 그래서 그런 그냥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단어 주제가. 그런 단어, 네. 속궁합이라는 단어 네. 자체가 네. 음, 그래서 그냥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아봤어요. 한국에 그런 와서 단어 있는지. 이런 단어가 있는지 네. 보통 우리가 그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러시아 하면 미녀들도 많고 네. 약간 좀 성적으로 개방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러시아 남자들도 좀 미녀들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대부분?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좀 개발적인 것보다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보수적인가 봐요. 보수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러시아보다는 성진국이네. 맞아요. 성진국. 성진국. 제가 네. 봤을 때도 그래요. 성적으로 진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성진국이고 러시아보다는 네. 대한민국이 성진국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도 이제 러시아에서는 우리 친구끼리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도 하나일 수도 있는데 네. 약간 한국에서 우리 이거 다 러시아 말로 하거나 이렇게 친구끼리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일단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술자리에 가서도 편하게 말할 수는 있고 약간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쓰게 말할 수는 있는데 러시아에서 어디서 술 마시면서 그런 얘기하면은 밖에서 사람들 좀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와서 친구끼리 그런 얘기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남자들도 친구들끼리 결혼한 남자들이 야, 너 네 와이프하고 속궁합 잘 맞냐? 이런 거 한국에서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많겠네. 안 물어보죠. 오히려 그냥 뭐 와이프랑 어떠냐고 묻는 건 좀 예의에 좀 벗어나는 거 같고 네 애인이랑 잘 맞니 안 맞니 뭐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죠. 우리 망큐님은 여태까지 네. 여러 연애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많이 누가 뭐 많이 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는데 자 속궁합이 잘 맞았던 뭐 기억나는 여자 이거 개인담인가? 하여튼 뭐 어떤 그런 느낌들 네.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본인 얘기 아니고 친구 얘기를 하셔도 돼요. 아까 본인 얘기 물어보시고 생각나는 친구가 예. 그 순간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얘기로는 잘 그런 사람을 못 만나 보다가 나이 들어서 딱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우연치 않게. 예, 우연치 않게. 근데 자기도 그 속궁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그 속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잘 맞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본 적이 있는데 뭐 그 친구 얘기로는 그게 뭐 꼭 그 섹스하고 관련된 걸 떠나서 일단 그 사람이랑 잘 맞는 부분이 있어야지 성적으로도 이제 또 맞아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게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던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아예 그냥 분리해서 우리 남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랑만 꼭 섹스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좀 그냥 사랑하지 않아도 속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여성들은 또 그게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속궁합이 좀 잘 맞는다. 아니면 사랑이랑 상관없이 속궁합이 맞고 안 맞고가 있다. 제가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제 좀 정신적으로 또 이제 안전이 되니까 그런 거는 좀 또 이제 좀 하다가 좋게 느낄 수도 있고 약간 좀 또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진짜 사랑하지 않아도
궁합이라는 게 궁합이 맞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아도 네. 그게 진정한 속궁합이긴 하죠. 네,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게 사람을 좋아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호르몬이 호르몬. 그죠.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한의원에 저 상담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남녀가 사귀다가 이제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남자친구의 꼬추 크기가 네. 엄지손가락 만하다는 거죠. 이게 풀 발기가 됐는데 무슨 뭐 립스틱 통하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쉽지 근데 아니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자기는 진짜 너무 당황했고 좀 황당했고 이 남자친구랑 또 다음에 관계를 갖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심지어 불쾌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헤어지려고 한다. 근데 혹시 그 원장님이 전문 진료하시는 봉침 치료를 맞으면 이게 꼬추 크기가 좀 커질 수 있느냐 이런 상담이 왔는데요. 저도 궁금해요. 그거. 이게 그 꼬추 크기는 유전적으로 결정돼 있어요. 태어나면서 세포 숫자들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봉침을 맞으면 일시적으로 좀 붓고 네. 약간 좀 이렇게 확대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일시적이다?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런 그 성관계를 갖지 않고 옛날처럼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이거 나중에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제가 블로그에 쓸 때 그런 얘기들 많이 쓰거든요. 야, 성욕이라는 게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하나예요. 그죠?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식욕, 수면욕.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인데 이게 속궁합이 잘 안 맞으면 어느 정도 사랑으로 극복하는 커플들도 물론 있지만 약간 서로 불만이 점점 쌓이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인 걸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부부간에 풀지 못하고 그렇죠. 외도를 한다거나 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방법이 뭐 예를 들면은 서로 고쳐서 쓰는 방법이 있고 노력하다 안 되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욕을 무슨 우리 뭐 수년이 신부님처럼 평생 억제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억제한다고 해서 억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 궁금한 게요. 우리 다라님이 네. 우리 원래 이 이상형 스타일이 왜 키 크고 몸 좋고 이수혁 스타일. 네네. 자, 이수혁 스타일의 남자를 소개받았어. 네. 근데 뭐 성격도 잘 맞고, 네. 뭐 말도 잘 통해. 네.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어. 네. 야, 근데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어서 첫 관계를 했는데, 야, 이게 시원치가 않아. 뭔가 좀, 약간 많이 짜증나. 많이 좀 부족해. 자,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헤어질 것 같아요. 헤어질 것 같아. 그게 선택한 대답이 근데 안 그런 네.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정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저 같아도 뭐 당장 뭐 그것 때문에 헤어지겠다 안 헤어지겠다 이걸 결정하기는 좀 그래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기도 하고 맞아. 이게 남녀 간의 관계라는 게 이런 그 어떤 뭐 외모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경제적인 거 또는 소위 얘기해서 코드가 맞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한국에서 옛날부터 얘기해오는 이 속궁합도 이거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응? 그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치료하는 분들이 대부분 남성분들 이제 그 발기부전 환자들이 많은데 이제 비아그라를 먹어도 발기가 잘 안 돼. 정상적인 부부 생활 하기가 어려워. 뭐 20대도 그렇고 30대, 40대, 50대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부인 되시는 분들이 뭐 성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물론 남자분들 중에 노력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힘든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 그 한국에서 이제 속궁합을 좀 잘 맞추기 위해서 이제 수술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성기 확대 수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못 들어봤어요? 들어봐요. 그러면 여자들이 질성형 수술. 그것도 처음 들어봐요. 제가 좀 들어봐요. 한국 성진국 맞네.
한국 선진국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비뇨기과에서 남자들, 여자분들 왜 가슴 확대 수술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죠? 가슴 확대 수술처럼 한국에서 이제 성기 확대 수술, 뭐 길이 연장 수술, 길이 연장 수술도 있어요. 길이를 이렇게 잡아 빼는 수술. 근데 잡아 빼도 아. 이게 5mm에서 1cm밖에 안 늘어난대. 뭐 이렇게 조금 맞게. 아 그럼 굳이 그럼 너무 여기서 5mm 늘어나면 요만큼인데. 아니 어쨌든. 근데 5mm 위한 그렇게 아마 고생할 리가 그거는 좀 부족하다. 그런 그 조루 수술 이런 것들을 남자분들이 은근히 꽤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 여성분들 가슴에 실리콘 넣는 것처럼 남자분들도 이 무슨 그 성기에 인테리어 한다라고 우리들은 모형물을 넣는 표현하는데, 거죠. 무슨 뭐 실리콘 뭐 이런저런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옛날에 저기 뭐야 군대 갔을 때 군대 가면은 고참들이 뭐 한 이제 제대하기 얼마 전에 항상 막 어기적거리면서 다니고 며칠 동안 그럴 때가 있어요. 알고 보면 그게 그거를 의료 시술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야. 혼자? 네. 대단한데? 거기다가 무슨 저 칫솔을 칫솔 갈아서 플라스틱 같은 거. 플라스틱을 집어넣는다고 그런 거 그러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상처 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거예요. 염주 깨듯이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이제 좀 확대시키려고. 맞아. 그런 얘기 얘기들 많이 들어봐.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그런 환자들도 와요. 울퉁불퉁. 무슨 구슬 같은 거 이렇게 돌아가는 환자들. 그것도 이제 확대 수술의 일종이잖아요. 이게. 그런 것도 있다. 아니, 이게 러시아 불공국 형님들은 아무래도 우리 한국 남자들보다 수술할 필요가 없나? 사이즈가 되니까 그런 그런 수술을 건 잘 할 모르겠지만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진짜 신세계였어요. 지금 들어다 보니까. 근데 적어도 한국 남자들은 글쎄 뭔가 성관계를 가질 때 남자가 좀 파워풀해야 되고 좀 이렇게 좀 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갖는 것 같아. 심지어 저는 이제 한의사로서 남자들 성기 확대 수술하는 거는 전 찬성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저희 친한 후배가 성기 확대 수술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너는 왜 받으려고 하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항상 이게 작아가지고 컴플렉스. 목욕탕에 가는 거를 싫어했대. 그리고 남들하고 친구들하고 샤워하는 거나 목욕하는 것도 싫고 되게 그 컴플렉스? 위축. 야, 그런 경우 그 친구 하고 나서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런 것들은 찬성할 것 같아. 뭐 자기 만족도 위해서는 하는 거 저도 뭐 성형 수술이 다 일종이라고 봐야 되죠. 뭐. 근데 이건 이제 원장님이 질문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데 다라 씨가 생각하시기에 이 남성의 그 성기의 크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아니면 어떤 그런 크기랑 상관없이 어떤 스킬이 더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 여성분들한테. 네. 다라 씨는 어때요? 뭐 성기의 크기라든지 그런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그건 별로 상관없이 스킬이 중요해요? 야, 이거 너무 야한 질문 네, 하신 거 이거 아니야?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친구가 어떻게 아니, 다른 생각을 얘기할 필요 없이 러시아에 있는 친한 친구가 다들 다르게 생각해요. 이것도 다들 개인적인 거라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그게보다는 이제 스킬이 더 중요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떤 친구들 이제 그게가 더 중요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다 너무 개인적이라고 생각해요. 취향 따라 다르니까는. 제가 오늘 아침에 50대 아줌마들하고 골프를 치고 왔어요. 네. 골프를 치면서 이제 서로 좀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좀 야한 농담 같은 걸 좀 제가 전문 분야가 그쪽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뭐 성기 크기 얘기를 하다가 오빠 거는 어떻게 좀 사이즈가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남자가 야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스킬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90%가 작다. 그렇군요. 자, 근데 반대로 오빠 어떻게 좀 사이즈가 돼요?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웃으면 90%가 크다. 90%가 크다. 질문이 들어오면 무조건 웃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 다음에
남자친구의 그 다른 남자친구들 주위에서 야, 다라 씨, 얘 잘 만났어. 얘 잘 만났어. 자, 친구끼리 얘 이렇게 진짜- 괴물이야. 얘 진짜 문제고. 우리 많게 말이야. 야, 이거 최고야. 그런 경우에는 95% 크대요. 친구들이 인정하는 사이즈. 맞아. 그럴 것 같아.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내가 재밌게 봤던 게 이제 남녀가 이렇게 서로 만나다 보면 이제 포옹도 하고 키스도 하잖아요. 네. 자, 포옹하고 키스를 하는데 볼펜심 같은 게 나를 찌른다. 그러면 대부분 작다. 응? 우리 저 다라님은 지금 이해를 못했어. 나 안 갔어. 얘가 안 갔어 이해를 지금. 못했어. 아, 이렇게 포옹을 하는데 이게 볼펜심 같은 게 이렇게 찌르는 거지. 응? 그러면 대부분 좀 작다. 그런데 포옹을 하면서 키스를 하는데 보조 배터리 같은 게 나를 묵직하게 밀고 들어온다. 이러면 사이즈 좀 크다. 내가 그 원장님이 이런 질문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괜한 물꼬를 틀어봤는데 뭔가 완전히 막 신나셨어요. 원장님 지금. 아니. 제 전문 분야. 전문 분야라서 완전 지금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속궁합 얘기를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환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성욕이 강한데 부인이 성욕이 많이 부족해. 그래서 난 하기가 싫어. 난 하는 게 재미도 없고 난 뭐 아프기도 하고 우리 그냥 맛있는 거 해 먹고 대화나 재밌게 하고 쇼핑이나 하고 꼭 집이나 아름답게 꾸미고 살면 안 되냐. 이런 경우에도 성적 트러블이 생기고요. 맞아요. 반대로 그죠. 남자가 맨날 피곤해. 힘들어. 스트레스 받고 기운도 없어. 근데 부인이 성욕이 강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속궁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합이 맞아야지. 응. 한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다르면 궁합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너무 힘들지. 그죠. 제 친구도 그런 친구 있어요. 지금 나이가 꽤 됐는데도 예. 아직까지도 이제 예.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요. 예. 그 집에 일주일에 한 몇 번을 와이프랑 관계를 한다고 네네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도 이제 거의 50대가 그렇죠. 됐으니까 이제 와이프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거부하는 그렇게 될 수 횟수가 있어요. 좀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친구는 아직까지도 그게 왕성한 거예요. 와이프랑 뭐 다른 데서 하는 거를 좀 이해를 못하고 오케이. 집에서 그럴 수 있죠.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안 맞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제일 그 고령의 환자를 봤던 게 90대신 분이 조루 치료하겠다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어떻게 발기는 되세요? 그랬더니 발기는 여태까지 문제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조루 평생을 1분 이상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야, 이 양반도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성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성적인 욕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개인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죠. 뭐 20대인데도 발기가 안 돼서 오는 환자도 있고 그럼요. 나이가 90인데도 발기는 여태까지 문제가 없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속궁합 문제라는 것도 서로 잘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우리 망큐님은 자신 있으시잖아요. 저야 뭐 자신감 빼면 뭐 지금 지난번에 뭐 전화번호 따는 확률이 98%라고 그래서 우리가 엄청 했었는데. 전화번호는 잘 따는데 아니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물건 좋다고 막 소문이 대치동 막 강남구에 확 퍼졌던데. 뭐 무슨 그런 헛소문이. 자, 우리 속궁합에 대한 이야기들 좀 유쾌하게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퀴즈 하나 제가 내겠습니다. 자, 속궁합은 남녀간에 또는 결혼 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면 손들기예요. 결혼 생활에 속궁합은 남녀간에 또 결혼 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럼 손 들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손 안 들기. 이해되시죠? 네. 자, 속궁합은 남녀간 결혼 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나, 둘, 셋. 우리 2명 들었고 우리 많고. 자, 저희 오늘 방송을 뭐 재밌게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미녀들의 천일 야사는요. 조루, 발기부전, 또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을 봉침으로 치료하는
전국 한방 남성 네트워크 한의원에서 후원을 해주시고요. 또 저희 방송에 좀 더 재미있는 주제를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남성 특허받은 남성 봉도 크림이죠. 위너 크림. 뭐 위너 크림이 어떤 거냐? 이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고요. 또 3만 원 상당의 위너 크림 파워를 우리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 맨 상단에 구글 폼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주실 수 있는 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쪽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제안도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남성 봉도크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더 재밌는 주제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